예, 안녕하세요. 자, 지금 위례에서 수원 쪽으로 탁송을 가고 있는데요. 또 요즘에 또 제가 관심을 가졌던 이 쉐보레의 트랙스 차량, 그리고 트레일 블레이저, 이름이 좀 어려워요. 트레일 블레이저 관심이 좀 있었는데, 마침 오늘 또 지금 오늘 그 발표를 했거든요. 어저께 오늘 이 트레일 블레이저 페리 모델을 발표를 했는데, 요거는 그 바로 앞전 모델 구형 트레일 블레이저입니다. 발음하기 참 어렵다. 트레일 블레이저. 요 트레일 블레이저가 이제 뭐 밑에 깡통 트림도 있고, 또 위에 이제 액티브 RS 모델이 있는데, 얘는 가격이 제일 비싼 RS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형 같은 경우에도 트레일 블레이저의 RS 등급 같은 경우는 거의 옵션을 좀 집어넣고 하면 한 3,000, 한 5, 6배 갈 거예요. 자, 저도 이제 이 차가 궁금했거든요. 이게 지금 뭐 승차감이라든지 주행 성능은 이번에 그 한 3개월 전에 나온 그 신형 트랙스하고 크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얘가 이제 약간 위에 등급이기 때문에 이 고속 주행 성능이라든가 뭐 승차감이라든가 뭐 잼에 더 좋을 수는 있는데, 어차피 3기통 엔진이고 뭐 배기량도 그만그만 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주행 에서 느끼는 주행 성능이. 그래서 이번에 나온 신형 트랙스는 배기량이 1.2 터보고요, 139마력 정도 나오고, 이 구형 요 트레일 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1.35 터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마력이 아마 한 156마력이었나 제 기억에,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배기량이나 마력은 트랙스보다는 잼에 높은데, 그 주행할 때 느끼는 질감은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제가 아직 트랙스는 못 타봤는데,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트랙스도 한번 타게 되면 또 영상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평이합니다. 이거는 지금 구형 모델이라 저 앞에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가 얘가 10인치라 그랬나? 좀 작습니다. 이번에 그 페리된 모델은 조금 크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내 이런 그 인테리어는요, 그냥 평이하고 단순합니다. 얘는 이제 RS 등급이라 뭐 에어컨도 이제 오토로 들어가 있고, 오늘 또 날씨가 많이 더워가지고 제가 출발할 때 이제 에어컨 바람 세기를 조금 올려놨는데, 이제 바람 세기를 조금 이제 1단계로 줄이겠습니다. 그 에어컨 바람 소리가 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출발을 하면서 보니까 정차 시에는요, 이게 아무래도 배기량이 3기통이다 보니까 엔진이 정차 시에 이 엔진이라든지 이 브레이크나 엑셀을 살짝 밟고 있을 때 진동이 조금 올라옵니다. 진동이 좀 올라오고, 차체 엔진 소리도 조금 크게 들리고, 그럽니다. 이거는 이 1.2L, 1.35L 3기통 엔진에서 나오는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그 신형 트랙스나 이 트레일 블레이저가 동급 대비해서 뭐 아주 싸다고는 할 수 없어요. 가성비적으로 아주 싸다고는 할 수 없고, 특히나 액티브 등급이나 RS 등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거의 뭐 2600, 700, 3000까지 육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국산차 다른 어떤 소형 SUV나 뭐 코나나 뭐 셀토스나 그런 차량들에 비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단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지금 트레일 블레이저는 이 모델도 가장 깡통 등급이 뭐 2,500 뭐 60 얼마였나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형 트랙스는 깡통 모델 차량가가 2,100입니다. 2,100.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옵션 하나 넣으면 2,100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트랙스 같은 경우에 그 깡통 등급에다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제 물론 이 핸들이 이 차로 중앙 유지를 해주는 기능은 없지만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하면서 이렇게 서고 가고 하는 기능이 있는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옵션 35만원짜리를 넣게 되면 딱 2,100이에요 2,103만원인데 그 가격에 만약에 차를 구매를 한다 그러면 잼에 그래도 가성비적으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기통의 한계라든지 뭐 엔진 소음, 진동 요런 거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이런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조금 100에서 한 120, 30km 정도라도 고속주행을 할 때 이 차에서 받는 고속주행 질감 그리고 핸들링이나 코너링이나 그리고 이 또 차체 자체의 셰시 강성 그리고 서스펜션 그런데도 지금 이 차들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도 좀 들어가고 하체는 뼈대도 좋고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약간의 그 고속주행 할 때 차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주행 성능들은요 국산차 뭐 코나나 셀토스보다는 차에서 받는 그런 주행 성능 질감은 월등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엔진 기통수나 엔진 배기량, 마력 그런 한계 때문에 순간 가속이라든지 아주 고속 주행했을 때 그런 그 가속력 그런 거는 뭐 조금 뭐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더 큰 배기량의 차들에 비해서 조금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거의 그 동급 차종들과 대비를 했을 때는 그래도 가속력도 어느 정도 괜찮고 또 특히 핸들링, 코너링 그리고 고속주행 했을 때 지칭 성능이라든지 그런 그 달리기 성능에서는 가속력, 제동력, 핸들링, 코너링 그런 달리기 주행 성능에 있어서는 지금 코나나 셀토스보다 좀 낫다는 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런 차들과 얼마나 차이가 나고 실제 이런 차량들을 구매를 해서 탈 때 장기간 탈 때 크게 이런 일상주행이나 고속주행에서 큰 스트레스 없이 탈 수 있는지 그런 점들이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차를 타게 돼서 제가 한번 요 위례 쪽에서 수원까지 가면서 운행을 하면서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제 기준에서 한번 그런 점들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앞에는 지금 차가 많이 막혀 가지고 제가 좀 달릴 수가 없는 게 좀 아쉽네요. 그리고 이 차량이 이제 뒷바퀴가 토션빔이거든요. 토션빔이고 여기 지금 RS 등급 같은 경우에는 뒷바퀴 토션빔에 그거를 그 중간을 끊어 가지고 중간을 그 제트링크라고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Z 모양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Z 링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깡통 등급은 그냥 일자로 된 토션 빔이고요. 지금 이 RS 모델 같은 경우에는 중간을 끊어서 거기에 링크를 하나 걸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어떤 그 좌우 바퀴에 살짝 독립성을 주면서 조금 더 승차감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Z 링크가 연결이 돼 있는데, 어쨌든 토션빔이기 때문에 뒷바퀴가 멀티링크인 차량보다는 승차감적인 면에서 특히나 2열 쪽에 승객이 탔을 때 느끼는 승차감은 멀티링크 차량에 비해서 조금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아까 그 일반 도로에서 운행을 하면서 이제 방지턱 같은 거를 넘어 봤을 때 크게 그렇게 많이 튄다거나 좀 불쾌한 그런 느낌을 많이는 받지는 못했어요. 물론 멀티링크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차이는 느껴집니다. 방지턱이나 좀 안 좋은 노면을 지나쳤을 때 그 뒷자리 바퀴가 이렇게 그 충격량을 흡수해주는 그 느낌이 확실히 멀티링크 차량에 비해서는 조금 안 좋은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지금 또 느낀 거, 이 악셀을 밟을 때나 브레이크를 밟을 때 보통 우리가 옛날부터 특히나 벤츠 차량이 악셀을 밟을 때 차가 이렇게 뭐 현대나 기아차처럼 갑자기 튀어나가고, 또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차가 울컥하면서 갑자기 서고 그러지를 않고 상당히 이렇게 부드럽게 출발을 하고 부드럽게 서고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게 벤츠 차량이. 근데 이제 그거처럼 이 차량도 지금 브레이크를 밟을 때나 악셀을 밟을 때 현대나 기아차처럼 이렇게 팍 나가고 팍 서고 그러지는 않네요.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나갑니다. 조금 시간차를 두고. 이런 거는 실제 이렇게 차량을 운행을 할 때 이런 차들이 좋은 겁니다. 현대나 기아차처럼 악셀 밟을 때나 브레이크 밟을 때 차가 갑자기 튀어나가고 설 때도 툭 하면서 서고 그게 느낌도 안 좋을 뿐더러 안전면에서도 그게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브레이크 악셀 이 밟는 느낌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자, 제가 뭐 이 전문적인 차량 리뷰는 아니기 때문에요. 전문적인 차량 그 리뷰를 하시는 분들처럼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얘기를 잘 이렇게 풀어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냥 거의 뭐 아마추어 수준에서 그냥 우리 보통 이렇게 차량을 타고 다니는 일반인들하고 비슷한 입장에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차를 타면서 느끼는 뭐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주행 성능에서 이렇게 뭐 어떤 코너링이나 핸들링이나 또 고속 주행 질감이나 이런 거를 나름대로 그냥 일반인의 입장에서 전달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냥 대략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뭐 혹시나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좀 서투르고 좀 어설프고 뭐 말을 좀 버벅대고 앞뒤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도 제가 이렇게 느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혹시나 이렇게 관심 있는 차량들에 관해서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하는 차량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가 느끼는 점들은 제가 느끼는 대로 솔직하게 그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거나 7시가 된 시간이라 저녁 퇴근 시간이라 차가 많이 막히네요. 제가 주행을 하면서 중간중간 또 제가 이 차를 운행하면서 어떤 또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으면 그때 또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제가 영상 편집을 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밑에가 바닥이 저렇게 앞에 이제 그 아스팔트에
이렇게 이제 그 아스팔트 이렇게 그 보완을 한 그런 부분들, 조금 길이 노면이 이렇게 평탄하지 않은 조금 안 좋은 이렇게 노면을 지나갈 때는 확실히 승차감이 이렇게 마냥 부드럽지는 않습니다. 그 밑에 노면 상태가 다 운전자가 느낄 정도로 좀 충격이 좀 들어오고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뒤에 짐이 조금 실려 있는데 안 좋은 노면을 지나가니까 뒤에서 트렁크 쪽에서 뭐 짐에서 부딪히는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소리가 납니다. 이 지금 트레일 블레이저는 소형 SUV로 들어가고요. 한 3개월 전에 나왔던 그 신형 트랙스 같은 경우는 CUV,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비이클, 그렇게 명명을 하더라고요. CUV라고. 지금도 이게 노면이 안 좋은 이음새 부분을 지나가니까 앞바퀴 뒷바퀴가 툭툭 하면서 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엉덩이랑 이 허리, 어깨 부분까지 다 진동이 툭툭 하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구형 트레일 블레이저보다요, 오히려 이번에 신형 트랙스가 승차감에 있어서 조금 이런 안 좋은 노면을 갔을 때 들어오는 진동이 조금 덜하다 그러더라고요. 서스펜션이 조금 더 무르게 세팅이 됐다고 합니다. 리뷰를 하면서 이렇게 합디다 이런 말은 안 쓰는데 조금 더 부드럽게 무르게 세팅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노면 상태가 많이 읽혀지네요. 역시나 그 뒷바퀴 토션빔에서 받는 이 느낌이 딱 그 아반떼나 K3도 토션빔이잖아요. 딱 아반떼나 K3를 탔을 때 받는 느낌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길이 안 좋은 노면에서 지나갈 때 이렇게 이제 이 충격이 들어오는 감도라든지 이런 승차감은 이제 좀 딱딱하고 이렇게 많이 느껴지더라도, 딱딱한 감이 많이 느껴지더라도 주행을 할 때 이게 이제 핸들을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흔들었을 때 좌우로 흔들리는 롤링, 얘도 롤링이 살짝 있기는 있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차도 제가 이렇게 흔들어 보면 롤링이 조금 있는데 그래도 고속 주행 때도 그렇고 아마 현대나 기아의 소형 SUV들에 비해서는 주행 성능은 조금 괜찮을 거라고 제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노면 상태가 많이 읽혀지고 좀 하체 세팅이 좀 단단해서 승차감이 이렇게 마냥 좀 이렇게 부드럽지 않은 이런 승차감을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승차감적인 면에서는 이 차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노면에 충격이 조금 들어오더라도 일단 하체 세팅, 뼈대가 강하고 우선 차가 안전하고, 그 다음에 하체 세팅이 조금 단단하게 돼서 실제 어떤 뭐 중속이나 고속에서 운행을 할 때 주행 성능이 그냥 승차감이 무르기만 하면서, 이번에 제가 탔던 어저께 탔던 제가 그 지금 신형 그랜저처럼
그냥 좌우로 엄청나게 그냥 기우뚱 출렁대면서 롤링이 생기고 이 급차로 변경을 했을 때, 차로 변경을 했을 때 좌우로 출렁해서 좀 이렇게 빠른 속도에서 급하게 이렇게 차로 변경을 할 수도 좀 이렇게 마음 편하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차량들보다는, 아무리 승차감이 부드럽다 하더라도 그런 차량들보다는 오히려 승차감이 좀 딱딱하고 노면 충격이 좀 올라오더라도 하체 세팅이 잘 돼서 이런 그 고속 주행에서 이런 코너링 핸들링, 그리고 그 직진 성능, 또 차로 변경할 때 이렇게 차가 롤링 많이 없으면서 차체를 바로 잡아주는, 차로 변경을 한 이후에 차체를 바로 잡아주는 이런 차들을 저는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승차감이 마냥 뭐 부드럽다고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랜저도 아주 평탄한 좋은 길을 갈 때는 그 차가 좀 이렇게 막 부들부들하고 승차감이 좋은 것 같지만, 안 좋은 노면을 갔을 때는 여지없이 이 노면 바닥에 충격이 들어옵니다. 벤츠나 BMW 그런 차량들보다, 그런 차량들처럼 이렇게 묵직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맛이 없고, 좀 차가 이렇게 막 그 출랑된다는 느낌, 여지없이 길이 안 좋으면은 그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어떤 충격들이 그렇게 기분 좋게 이렇게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번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도. 근데 소나타 DH 같은 경우는 승차감이 적당히 부드럽고 적당히 딱딱하고, 웬만한 고속에서도 핸들링이나 코너링이 이게 차가 좌우로 막 롤링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서 주행 성능이 괜찮더라고요, 소나타 DH는. 그래서 제가 그 타본 느낌에서는 오히려 신형 그랜저보다 소나타 DH가 승차감이나 그 다음에 이런 그 핸들링, 코너링, 주행 성능에서 오히려 더 훨씬 더 낫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나타 DH가 신형 그랜저보다. 그리고 이제 실내를 보면 자, 요런 데가 이게 이제 센터 트림인데요. 도어 센터 트림에 이런 여기 이 부분, 요 부분만 가죽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팔걸이 부분, 이 팔걸이 부분은 그냥 생짜 이 플라스틱입니다. 지금 그 신형 DH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요 팔걸이 부분도 1열, 2열 다 이 부분도 다 인조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팔걸이 부분도. 그래서 안에 뭐 인테리어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지금 이 차량도 RS 등급이 지금 2,000 한 900, 3,000 가까이 갈 텐데, 그 이제 물론 이 차량의 그 성격은 다르지만 얘는 소형 SUV고, 지금 신형 소나타 그러니까 신형이 아니라 폐리된 소나타 DH 같은 경우는 일반 세단이잖아요. 그래서 차량의 어떤 그런 그 라인업은 틀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제 차량 인테리어 이런 걸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그 2,900만원짜리 소나타 깡통이 오히려 더 이런 실내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도어 트림 마감재라든지, 또 여기 위에 헤드라이닝 위에 천장 쪽에 이런 마감재, 천장 마감재는 그래도 얘도 조금 이렇게 쿠션이 있는 그 내나 소나타 DH에서 돼 있는 그 내비게이션 옵션을 넣었을 때 그 뭐 멜란지 니트라고 돼 있는 이 헤드라이닝, 이 재질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소나타도 깡통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아예 안 좋은 헤드라이닝 그 재질을 넣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내 인테리어 이런 그 마감 내장재, 이런 그 소재
질은 조금 떨어집니다. 확실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 커뮤니티 글이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만약에 이 급에서 이 트레일 블레이저나 신형 트랙스 같은 경우에 그냥 깡통 등급을 사야 그나마 좀 가성비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깡통 등급에는 트랙스 같은 경우에 이 가죽 핸들도 없고요, 그냥 우레탄 핸들이고, 당연히 이 열선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시트도 일반 직물 시트고, 당연히 열선 시트, 그러니까 열선 기능도 안 들어가고, 또 휠도 스틸 휠이 들어가고, 알루미늄도 아니고 스틸 휠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트랙스 같은 경우에 LS 깡통이 2100입니다. 35만원짜리 집어넣었을 때 2103만원. 그래서 현대나 기아차가 싫고, 나는 이 뭐 차체 강성, 뼈대, 또 하체 세팅 이런 게 마음에 들어서, 그리고 또 사고 났을 때 어떤 그 차량 안전성에서 나는 세보레가 더 좋다. 그리고 이 세단 말고 뒤에 이제 해치백 스타일로 뒤에 트렁크도 열리고 짐도 좀 실을 수 있고, 뒷자리 폴딩했을 때 뭐 키가 좀 작은 분들은 차에서 조금 누워서 쉴 수도 있고, 그런 용도의 차들에서 나는 현대 기아차보다 차라리 좀 튼튼하고 안전한 이 세보레 차량을 사겠다 해서, 굳이 그 신형 트랙스 차량을 만약에 사실 분들이라 그러면, 그리고 또 가성비를 따지는 분이라 그러면, 이 열선 핸들이나 가죽 핸들 없고, 또 직물 시트에 열선 기능이 없는 시트래도, 그리고 알루미늄 휠이 아닌 스틸 휠이 들어가더라도 나는 그냥 싼 맛에 싸게 가성비적으로 접근을 하겠다는 분들은 트레스 깡통 2100만원짜리 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한 등급 위에 300만원이 더 비싼 그 한 등급 위로 올라가거나, 또 600만원 700만원이 더 비싼 액티브나 RS 등급으로 올라가면서까지 사는 거는 가성비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다. 제 관점입니다. 막 2600, 2700 이상 주고, 그 정도 가격을 주고 내가 이 차를 타면서 오랫동안 타면서 만족할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2600, 700이 아니라 100km 고정식 단속 구간입니다. 2700, 2800입니다. 트랙스 같은 경우에도. 거기다가 또 옵션을 넣으면 거의 2800, 2900, 3000까지 갑니다. 그래서 2800, 뭐 3000, 그 정도 가격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저는 이게 뭐 트렁크 공간을 쓸 수 있다거나 뭐 2열을 폴딩을 해서 300m 앞 시속 100km 고정식 단속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 같으면은 2800, 2900, 3000만원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2900 깡통 소나타 D 엣지를 사겠습니다. 굳이 그런 해치백이라서 얻는 어떤 그런 어떤 이점을 굳이 가져가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그냥 적당히
승차감이 적당히 부드럽고 적당히 단단하고, 물론 급가속은 안 되지만 현대나 기아차 특유의 악셀을 깊이 밟았을 때 RPM이 치솟고 엔진 소리가 크게 나고, 그런데도 차는 급가속이 안 되고, 이런 병마신 엔진 미션의 한계가 있더라도 일단 적당히 승차감이 부드럽고 적당히 단단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고속 주행에서 핸들링이나 코너링 그런 대로 그 가격대에서는 괜찮고, 두루두루 혼자 타고 다니든 뭐 뒷자리에 가족을 태우고 다니든, 그나마 운전할 때 좀 더 편하게 탈 수 있는 차라리 세단으로 소나타 DH를 차라리 2,900만원 깡통에 살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 기준입니다. 근데 문제는 현대나 기아차 모든 라인업의 차종들을 다 통틀어서 신차부터 수많은 결함들이 나오는 거, 그거는 소나타가 됐든 그랜저가 됐든 제네시스가 됐든 뭐 다른 뭐 스포티지, 투싼, 소렌토, 산타페까지 수많은 결함들, 그리고 급발진, 또 주행 중에 시동 꺼짐, 또 전기차의 경우 사고 나서 충돌을 했을 때 차량 폭발 화재, 현대 기아차의 그런 어떤 위험성들, 그런 치명적인 결함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승차감이나 이런 그 주행 성능을 봤을 때는 소나타 DH 2,900짜리 깡통을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폐리된 소나타나 신형 그랜저 동호회 카페를 들어가 보면요, 말도 안 되는 크고 작은 결함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함들이 걱정이 돼서 현대나 기아차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 지금 속도가 한 65km 정도 되고요. RPM이 한 1,300, 400 정도 나옵니다. 자, 요 지금 이제 60으로 내려갔네요. 자, 지금 속도 60에서요. 제가 한번 급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자, RPM이 5,000까지 올라가고요. 90km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빠르게 가속이 되는 느낌은 없고요. 엔진 소리가 많이 납니다. 지금 짧게 악셀을 밟았을 때도 RPM이 4,000까지 가면서 엔진 소리가 많이 들어오고요. 지금 도로가 완전히 뻥 뚫리지를 않아서 제가 좀 더 이렇게 속력을 낼 수는 없는데,
자, 제가 지금 왔다 갔다 차로 변경을 한번 해봅니다. 잠시 후 왼쪽으로 강화진 다시 만나는 도로입니다. 다음 안내까지 직진합니다. 예, 한 100km, 110km 정도에서 이 차로 변경을 할 때 물론 그 롤링이 조금 있기는 한데 아주 막 위험할 정도로 이게 차체를 잡아주지 못한다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배기량 차이에서 오는 그리고 그 엔진 기통수의 그 한계에서 오는 이 악셀을 밟았을 때 좀 깊숙하게 밟았을 때 실내로 들어오는 이 엔진 소리, 요거는 많이 아쉽네요. 자, 제가 지금 좀 전에 좀 속도를 좀 냈다가 브레이크를 밟아 봤는데요. 브레이크는 그런 대로 잘 됐습니다. 그렇게 밀리는 감은 없어요. 저렇게 갑자기 끼들면 안 됩니다. 악셀을 밟으면 확실히 엔진 소리가 많이 들어옵니다. RPM이 치솟으면서 엔진 소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요, 고속주행을 하시더라도 그냥 그 리니어하게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리니어하게 좀 컨스턴트 일정하게 이렇게 속도를 올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악셀을 갑자기 깊이 밟으면 RPM 엄청나게 올라가고 엔진 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들려옵니다. 자, 제가 창문을 열고 한번 급가속을 해볼게요. 톨게이트를 지나가면서. 자, 오히려 창문을 열었을 때는 들어오는 바람 소리 때문에 엔진 소리가 안 들려. 근데 창문을 닫고 요 앞에 이제 여기 카메라가 있어서 이 구간 지나가고요. 오히려 창문을 닫고 악셀을 밟았을 때 엔진 소리가 많이 들어옵니다. 일단 여기 90km 제한 속도 지나고요. 제가 좀 달릴 수 있으면 한번 더 달려볼게요. 근데 이렇게 좀 노면이 밑에가 이렇게 좀 이음새가 있다거나 좋지 않은 노면이 아닌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판판한 노면에서는 이렇게 주행을 할 때 이 주행 질감은 괜찮습니다. 근데 노면이 조금 안 좋은 데서는 툭툭하고 충격이 바로 다 들어옵니다.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뒷바퀴 토션빔 서스펜션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 풍절음이나 주행 중에 이제 외부 소음, 그런 거는 좀 들어오는 편입니다. 아주 정숙하진 않습니다. 좀 바람 소리가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고속에서 이 핸들링, 이 조향감은 좋습니다. 이렇게 차량 급차로 변경을 할 때 확실히 그 자세를 바로 잡아주는 거, 이런 거는 확실히 안정적입니다. 동급의 국산차 소형 SUV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속도를 좀 더 내기 위해서 악셀을 조금 깊이 밟았을 때 계속 들려오는, 이 RPM 올라가면서 계속 들려오는 엔진 소리가 많이 거슬리긴 합니다. 그리고 급가속이 그 2000cc 엔진의 벤츠나 BMW 그런 차량들에 비해서 이 가속감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RPM 올라가고 크게 들려오는 이 엔진 소음이 좀 거슬리긴 합니다. 그래서 악셀을 일정하게 밟으면서 리니어하게, 컨스턴트하게, 일정하게 이렇게 속도를 올려가야 됩니다. 지금 이게 이제 소리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주 밑에 노면이 고르지 못한 길을 지나가니까 막 찌그덕 찌그덕 오만 소리가 다 들리네요. 근데 이 차로 변경이라든지 코너링이라든지 이 주행 질감은 좌우 롤링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서 좀 느낌이 좀 이렇게 묵직한 느낌, BM이나 벤츠 비스무리한 그런 묵직한 느낌이 들어옵니다. 아주 뭐 벤츠 BM 처럼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이 막 가벼운 느낌, 옛날 그 현대나 기아차에서 우리가 고속 주행을 할 때 받는 그런 막 차가 막 이렇게 앞에가 붕 뜨고 막 뜨는 느낌, 이게 쭉 이렇게 가라앉는 맛이 없이 붕 뜨잖아요, 차가 고속으로 달릴수록. 예전 그 현대나 기아차들은, 지금은 조금 많이 그게 개선이 됐지만 옛날 차에 비해서는.
예, 그래서 옛날 그 현대 기아 차들에서 봤던 그런 고속 주행 시에 이게 앞이 들리면서 막 불안한 그런 느낌은 들지는 않습니다. 좀 이렇게 묵직한 느낌이 듭니다. 참 많이 아쉽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 어떤 그 주행 성능, 주행 질감이라 그러면 막 2000 후반, 3000대 초반 정도 가격에서 2.0 터보 정도에서 출력이 어느 정도 한 하다못해 한 180에서 한 200마력 정도 나오면서 이 정도의 이 고속주행 성능을 내준다 그러면 참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욕심인가요? 2.0 터보 정도 배기량과 출력에서 이 정도 고속주행 성능을 내준다 그러면 진짜 잘 팔릴 것 같은데 이런 소형 SUV나 CUV 이런 차량들을 염두에 두고 구매하실 분들한테는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이 3기통 1200cc, 1350cc 이런 배기량과 이 마력에서 오는 이런 엔진의 어떤 뭐 진동이나 소음 그리고 급가속이 안 되는 부분, 마력이나 토크, 참 이런 부분은 참 많이 아쉽네요. 진짜 한 2.0 터보에서 180마력, 200마력 정도의 출력에서 한 30 후반대나 한 40 정도의 토크에서 이 정도의 주행 성능을 보여준다 그러면 한 3천만원 언저리에서 보여준다 그러면은 진짜 잘 팔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원가가 올라가고 비싸게 팔겠죠. 이윤이 남아야 되니까. 많이 아쉽네요. 이게 만약에 그 주행 성능에서 이 정도 주행 성능이 안 나오는 차라 그러면 그냥 1.2나 1.35의 어떤 출력이나 토크에 만족하면서 그냥 뭐 타도 되겠다 하겠지만 지금 이번 신형 트랙스도 아마 이 차랑 비슷한 느낌일 거예요. 주행 질감이. 그래서 이 트랙스나 트레일 블레이저의 이 정도의 어떤 뭐 급차로 변경이라든지 코너링 핸들링 그리고 어느 정도 고속 주행에서 받을 수 있는 이런 그 주행 성능이라 그러면 주행 질감이라 그러면 참 이 그 적은 배기량 3기통에서 오는 이게 참 출력과 마력과 토크 이 부분은 정말 참 아쉽네요. 아쉬워. 비록 옵션이 꼭 필요한 옵션도 다 빠져버리지만 열선 핸들, 열선 시트, 스틸 휠, 알루미늄 휠이 아닌 스틸 휠이 들어가는 가장 필요한 그 세 가지 옵션. 물론 트레스 같은 경우는 오토 홀드 기능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깡통에도.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옵션이 빠지더라도 한 2100만원 트랙스 같은 경우에 2100만원 깡통 가격에서는 그나마 가성비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배기량과 3기통의 한계 마력 토크에서는 솔직히 2400, 2500 이상의 돈을 주고는 저는 안 살 것 같습니다.
가성비가 좋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예, 2,100만원. 예, 그 정도 가격에서는 사서 타고 다니셔도 그렇게 일상주행에서는 그렇게 뭐 많이 답답하거나 아주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승차감은요, 길 안 좋은 노면 지나갈 때 승차감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거의 웬만한 충격들이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